2019 중국 을조리그 1라운드입니다. 박상진 선수와 장리희 선수의 대결로 2부 시작합니다. 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순이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두 선수가 처음부터 좀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좀 신중하게 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착점. 박상진 선수가 우상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한 칸 사이를 끼웠고요. 네. 장리희 선수도 간명하게 처리를 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들어갈지 선택권이 주어진 순간이었었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끊었다는 것은 우변에 대한 공격을 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을 백이 막는 수와 지금 실전에 이곳 끊은 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쪽을 끊었다는 것은 이제 흙이 나오고 이제 백이 있게 된다면 이곳 움직이는 수가 있어서 이제 흙이 뭐 이런 쪽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백은 이 우변 쪽에 흙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이었을 때 과연 이제 흙이 어떻게 여기서 대응을 할지. 네. 지금 이곳 백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손을 빼서 이렇게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당장 이곳을 움직여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곳이 자체로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흙은 이곳에 대한 뭐 보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쪽을 민다든지, 뭐 이쪽 날일자를 한다든지, 뭐 이쪽 보강을 하게 되면 이제 백이 선수를 잡아서 이 우변 쪽을 뭐 이제 흙이 뭐쪽 지켰다고 보고요. 그러면 백이 들여다보고 이쪽을 뭐 씌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쪽 그 안형을 빼앗아서 빼앗고 뭐 흙이 뛰어나간다면 지금 중앙 쪽으로 흙을 몰아가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이쪽 들여다보고요.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의 또 압박을 해서 중앙 쪽을 견고히 하면서 이 흙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박상진 선수가 이 우하 쪽에서 흙 2점을 버렸잖아요. 여기서도 하나 단수 교환 정도만 해놓고 2점을 버릴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시잖아요. 지금 흙이 단수치고 백이 있게 되면 이 2점을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이제 한 칸을 뛰어나가고 네. 백이 이곳을 단수 친다면 2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버리고 둔다는 것인데 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 2점이 잡히게 된다면 이 백돌이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로도 큰 자리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둘 수 없다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2점 살릴 것 같은데요. 또 칩으로 또 큰 자리여서요. 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점이 꽤 두터운 역할을 합니다. 네. 자, 날일자로 지켜서 2점을 연결을 해 두었고요. 근데 날일자를 두니까 그래프가 지금 백 쪽으로 상당히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이 2점을 아까처럼 버렸어야 되나요? 단수 치고 백을 잇고 한 칸을 띄고 단수 친다면 2점을 버리는 사실 그런 선택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참 이 발상의 자유로움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거든요. 네. 예. 특히 뭐 이런 형태에서도 이 2점이 잡힌다는 것은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빵따냄을 당하면 진짜 바둑 배울 때 이 빵따냄을 당하면 정말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이런 진행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진 사단이 이제 이번에 첫 그 중국 을조리그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조건으로 이제 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을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 개개인이 팀과 개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 모두가 똑같은 계약 조건이 아니라 선수들마다 각기 다른 네. 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갑조리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이제 박상진 사단이 그만큼 지금 2018년도와 또 2019년도 정말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고 아마 박상진 선수를 이제
이 을조리그에 지금 선발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을조리그 선수들의 이 계약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대국료가 100만 원이라 그러면 네. 뭐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승자가 70만 원, 패했을 때 30만 원 이런 계약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뭐 아니면 도 이런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대국료가 100만이라면 이겼을 때는 내가 100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 100만 원 좀 더 받겠죠.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좀 더 받고 졌을 때는 대국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네. 그런 계약을 한 지가 이제 꽤 몇 년 됐거든요. 이제 오래전에 그 계약을 한 뒤부터 네. 이제 갑조리그는 이제 그런 계약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요. 근데 을조리그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계약을 했는지. 그래서 그 이후로 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승리 수당을 받는 기사들도 많고 아니면 예. 기본 대국료가 주어지는 그렇죠. 또 패자 대국료가 주어지는 그런 또 방식을 채택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선수들마다 또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마다 이제 좀 선호하는 네. 계약 조건이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계약 조건은 저희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이세돌 선수 외에도 최철환 선수도 그 방식으로 갑조리그를 뛰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최철환 선수 하면은 뭐 이 중국 리그의 사나이라고 할 만큼 네. 몇 년간 중국 리그에서 정말 엄청난 성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계약을 좀 선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갑조리그에 출전하는 있는 선수들이 뭐 한국에 정말 상위 랭크 선수들이 많이 이제 출전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선수들이 아마 그런 좀 공격적인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약 조건도 선수들의 좀 기품과 연관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좀 공격적이고 화끈한 기풍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또 그런 계약 조건으로 선택을 하면서 조금 더 승부의 짜릿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인가 그때 이제 박영훈 구단에게 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박영훈 구단은 뭐 아니면 도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승리했을 때는 뭐 얼마, 졌을 때는 얼마 이 네. 계약을 선호한다 그래요. 네. 그게 또 기품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창 이제 승리 수당으로 많이 주어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했을 때 박영훈 선수는 이제 대국료가 주어지는 그렇죠. 계약 예. 조건으로 네. 계약을 해서 안전한 계약을 한 것이죠. 역시 기품과 어울리네요. 예. 무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박영훈 구단. 근데 지금 실전 진행이 지금 몇 수 진행이 됐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배기 쪽 다가가니까 이제 흑이 쪽을 붙이고, 예, 지금 이제 이쪽을 늘고요. 지금 배기 씌워가니까, 지금 흑이 쪽 날일자를 하는 장면 같은데. 날일자를 먼저 하고요. 예. 백이 씌어가니까 그때 찝고 백이 느는 수순입니다. 지금 흑이 이쪽을 찝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찝는 수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 수인데, 네. 박상진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나요? 예.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아닙니다. 네. 이제 찝어서 지금 백 입장에서도 이 흙이 찝었을 때 이것을 뭐 계속 처리를 해주는 것은 오히려 이제 흙을 좀 도와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좀 흙을 좀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생각해서 그냥 이것을 늘어서 좀 처리를 했고요. 일단 백이 그냥 늘었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이 손을 빼게 된다면 이쪽을 뭐 붙이고 막는 것은 이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뒤로 받게 된다면 뭐 이쪽을 차단하는 뒷맛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흙의 약점을 좀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찝는 수, 아주 재치 있는 수를 보여주면서 날일자 사이를 지키는 방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흙이 찝어서 일단 임시 처방을 했어요. 네. 임시 처방을 하고 뭐 차단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단수를 쳐서 백이 뭐 이런 식의 차단을 하게 된다면
이제 흙이 쭉 때려내고 백이 있게 되면 이곳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흙돌에 대한 보강도 되고 그리고 이곳이 실리로 크고 자체로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흙에 대한 간접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이제 현재 이제 중국 을조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의 이제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국 갑조리그와 을조리그 그 중국 선수들의 대국료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좀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용병들에게는 정말 아주 좋은 대우를 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중국 선수들 내에서도 좀 불만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또 한국 선수들이 성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 중국 리그의 특성을 알면 네. 그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국 갑조 리그 그렇고 을조 리그도 이 주장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갑조 리그 예를 들면은 이제 2대2 승부가 나게 되면 그 주장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장전에서 승리한 팀이 더 많은 승점을 가져가게 네.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대4에서는 사실 그 2대2 승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장전에 나오는 선수에게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주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중국 리그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을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명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 지명으로 선발이 되는데요. 중국 네.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지명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더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매 경기, 그러니까 중국 갑조리그는 이제 매 경기 오더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중국 을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8라운드 스위스 리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정해 놓으면 그 순번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상대 팀의 같은 순번과 대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갑조리그는 이제 용병들 간의 대결을 우선적으로 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국 을조리그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지금 일장으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 간의 대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차단을 하니까 일단 흑이 한 점을 때려내서 좀 실리로 이득을 보고요. 역시 이런 교환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두 점은 흑이 때에 따라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 이제는 더 많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백이 나오더라도 이제 흑이 이쪽을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뒤로 단수 치고 때려내고 지금 이 두 점의 가치는 작아졌기 때문에 흑이 한 수 들여서 이 두 점을 보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백이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흑이 뭐 중앙 쪽에 뭐 수습을 해야겠죠. 자. 우변 밀어서 수습을 합니다. 네, 지금 밀어서 이제 안형을 만들겠다는 의미고요. 자, 하나 더 밀어 넣고 한 수 더 보강이 필요할까요? 지금 손을 빼게 된다면은 뭐 백이 이런 식의 단수를 쳐서 이런 식의 정리가 된다면 흑의 안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흑이 지키게 되지만 백에 이곳 두터운 벽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서 흑 전체를 크게 공격하게 된다면 흑이 상당한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대한 이제 보강이 필요한데요. 이제 어떻게 보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에 하나 끊고 뭐 이쪽을 이제 띈다든지 해서 이곳에 안형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중앙 쪽을 띄어서 크게
백의 포위망을 벗어나면서 이 흑에 대한 보강을 하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승률 그래프가 이제 5대5 지금 팽팽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초반에 그 우아기 쪽 변화에서 백이 거북 빵따냄을 하면서 백의 그래프가 좀 높게 올라갔지만 이제는 5대5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변 쪽과 우상기 쪽 처리에서 뭐 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끊어가서 활용 수단을 노리면서 이용을 하면서 좀 모양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끊은 수의 이제 의미는 자체로는 흑이 손해입니다. 네. 이 교환이. 예, 지분은 당연히 손해겠죠. 흑이 나오더라도 이 두 점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끊었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이 단수 활용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이 교환 자체로 인해서 백이 건너가는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흑이 뭐 이런 쪽에 뭐 뛴다든지 이곳에 돌이 왔을 때는 이곳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뭐 백이 붙인다든지 했을 때 또 이곳에 대한 좀 보강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박상진 사단이 어디에 착점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교환만 하고 중앙을 뛰어나간다는 것은 지금 이 백이 연결하는 수단을 좀 없앤 네.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진행을, 그러니까 다음 흑의 수를 좀 본다면 박상진 선수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으로 완형을 만든다면 그 이후에 약점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중앙으로 한 칸을 뛰어나간다면 백의 연결을 방해하는 수순이 되겠습니다. 네. 어디로 향할까요? 자, 우선 하나 더 들어 놓았고요. 하나 더 하나 더 늘어놓는다면 늘어 놓았다는 건 그거는, 그러니까 이견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곳에 붙이는 수에 대한 보강은 좀 적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는 흑이 다운 쳤을 때 이 때려내는 수가 선수였거든요, 흑이. 네. 근데 지금은 하나 늘어두었기 때문에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때려내더라도 뒤에서 바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뒀다는 것은 지금 이쪽에서 흑이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활용을 하고 또 이곳에서 단수 쳐서 활용이 된다면 귀 쪽에도 흑이 집을 교환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집을 만들 수가 있고 네. 이 단수로 인해서 이 우변 쪽 백이 연결하는 것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활용을 다 하겠다는 것이죠. 이 중앙 쪽이 아니라. 네. 특별한 반발 수단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면 빨리 이 교환 하고 싶은데요. 이거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뭐 서둘러서 하지 않아도 뭐 이것은 그의 흑의 권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뭐 이 두 점을 뭐 바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뭐 다른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겨놓고 굳이 뭐 아낄 이유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뭐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예, 나중에 뭐 이런 쪽에 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뭐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뭐 이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활용을 합니다. 네. 박상진 사단이 이제 2015년도에 그 영재 입단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했는데요. 사실 그 영재 입단 출신들이 일단 초기에는 좀 실력들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어린 선수들만 이제 모아서 이제 입단대회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린 친구들의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입단대회를 이제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영재 입단대 그 1기가 이제 신진서, 신민준 구단이었고 그 이후에도 영재 입단대를 통해서 입단한 선수들이 정말 기대했던 대로 정말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상진 사단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입단했는데 지금 이제 2019년 들어서 그 미래별 신의 최강전 왕중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정말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일기 선배들 이제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또 초일류 기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또 입단하는 후배 선수들도 그 모습을 또 본받아서 아주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일회 그 영재 입단 대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그 양신을 위한 대회가 아닐까 할 정도로 네. 당시에는 그 신진서, 신민준 이 두 명의 정말 뛰어난 그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뛰어난 네.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재 입단 대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고 사실 그 이후에 과연 이 두 명만큼의 뛰어난 어린 그 선수들이 나올지 네. 또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 이제 영재 입단대를 통해서 입단한 선수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잘한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 선수는 74위에 자리에 있는 선수이고요. 자, 오늘 박상진 선수의 상대 중국의 장린 선수는 6월 랭킹 96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박상진 사단이 이제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좀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2019년 들어서 지금 성적이 더 계속 그 좋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사실 그 2019년 들어서 올해 그 국내에서 그렇게 대국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박상진 사단이 이제 좋은 성적으로 좀 마무리를 한다면 랭킹은 50위권 안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네.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해놓고 중앙으로 밀어서 두텁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곳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이제 우변 쪽으로 건너가는 수단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변 쪽 흙이 안정이 된다면 흙은 언제든지 이곳을 나와서 백을 차단해서 역습을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백이 중앙 쪽에 이 흙에 대한 공격도 하면서 뭐 이런 식을 보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큰 자리라면 역시 뭐 이쪽에 날일자도 있고 그리고 이 좌상기 쪽에 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이 중앙일 것 같고요. 네. 지금 흙도 이곳이 어느 정도 안정은 됐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돌이 있고 백도 이곳 나와 끊어지는 약점이 남아 있고 집으로 본다면은 뭐 이곳과 좌상기 쪽 지금 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흙이 중앙을 밀어가면서 두터움이 생겼기 때문에 백도 약점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한 점을 움직여서 지키겠다는 얘기네요. 네. 백이 지금 흙이 이쪽 받아야 되는데 백도 한 칸 뛰어서 이 끊어지는 약점을 없애면서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흙이 이곳 날일자를 해야 되고요. 결국 백이 이제 선수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백이 선수 잡는다면 뭐 이곳은 날일자를 한다든지 뭐 이쪽에 날일자를 한다든지 네. 백이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당장은 이 흙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선수가 확실한 선수가 아니고요. 지금 큰 자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큰 자리가 다 정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 또 이 흙에 대한 그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흙의 안정을 빼앗기 위해서 이곳 한 점을 살렸고 역시 이런 수순으로 백은 보강을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좌상 쪽으로 백이 손이 돌아가서 모양을 키우는 변화 보여주셨는데요. 네. 지금 좌하기 쪽에 백 석점, 백이 당장 보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곳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지금 이 좌기 쪽에서 백이 둔다면은 뭐 이쪽 날일자도 있고요. 그리고 백이 좀 더 공격적으로 둔다면은 이제 귀 쪽을 젖혀서 뭐 이런 쪽에 이제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수단도 있고요. 그리고 하변 쪽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백이 이곳을 두지 않더라도 사실 뭐 흑에게 이 석점이 크게 공격받을 도는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흑이 이곳을 둔다면 백은 하변으로 전개를 하면 되고, 그리고 흑이 이곳 하변 쪽에서 눈목자나 뭐 위로 둬서 이 백의 안형을 빼앗으면서 공격을 한다면 백은 뭐 중앙 쪽으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뭐 당장 이곳이 급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일자 한다든지 뭐 이것도 자체로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백이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뭐 여기서는 백은 갈수하겠죠. 예, 이곳은 흑돌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고요. 네. 날일자를 했네요. 흑이 이곳 날일자 한다면 백돌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곳에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흑이 이제 이곳을 붙이게 되면 백이 치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은 또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흑이 날일자만 받아준다면, 그냥 이렇게만 받아준다면 백돌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곳에 있는 것이 상변 쪽으로 그리고 중앙 쪽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중앙 쪽을 중시하면서 약점을 보강했습니다. 자, 약간의 공간이 더 생겼기 때문에 흑도 더 압박적으로 두어갈 수 있을 텐데요. 2019 중국 을조리그 1라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나연 선수와 왕앤하오 선수의 대결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1라운드 나연 선수와 왕앤하오 선수의 대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판도 역시 진행이 많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지금 왕앤하오 선수가 역시 방향은 상변인데 날일자가 아니라 이제 눈목자로 좀 삭감을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백의 두터움을 의식을 해서 날일자가 아닌 눈목자 선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흑이 날일자 하게 되면 이제 백의 그 협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눈목자를 한 것 같고요.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두 칸 전개할 수도 있고 뭐 중앙으로 뛰어서 수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이 눈목자 수도 또 많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변쪽으로 협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흑이 날일자가 아니라 눈목자로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백이 이 상변 이 다가오는 수를 뒀다면 날일자보다는 이 수가 더 나을 수가 있겠네요. 대신 날일자가 아니고 눈목자이기 때문에 이 이후 수순 어떻게 정리할지는 기존 정석이 아니라 조금 변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는 네. 지금 백이 다가오게 된다면 실전처럼 이 눈목자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흑이 이곳을 날일자 하고 백이 협공하면 3-3 침입하는 것이 예전에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흑이 날일자하고 백이 협공한다면 이 3-3 침입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한 발 놓치고 백이 다가온다면 역시 이곳 날일자를 해서 백이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가거나 아니면 중앙을 띄어서 쉽게
흙이 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일자보다는 이곳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그 진행을 본다면은 왕해나우 선수도 그렇게 그 공격적인 그런 기풍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나연 선수와 좀 비슷한, 그러니까 기풍이 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손을 돌리고 네. 어느 정도의 안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탄력적인 형태를 만들어 놓고 우변 정말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큰 자리를 두 곳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 우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상변 쪽, 이 두 곳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흙이 눈목자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 이곳에 어느 정도 흙은 이제 안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뭐 백이 씌워온다면은 이제 자체에서 수습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일 백이 뭐 이런 쪽에 파울을 해서 흙의 안형을 빼앗으면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제 흙은 이제 중앙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곳은 일단 손을 빼더라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제 남은 큰 자리인 이 우변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 좌변도 사실 큰 자리예요. 네. 그래서 좌변 쪽에 흙이 뭐 이런 쪽에 백에 압박을 하면서 이 상변 쪽의 흙에 대한 간접 보강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왕해나우 선수의 생각은 역시 좌변 쪽보다는 역시 이 우변 쪽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일단 우변을 택했습니다. 네. 좌상 걸치고 눈목자로 어느 정도 베개 형태를 지워 놓고 우변 쪽으로 향했는데요. 네, 이제 있는 교환을 합니다. 지금 흙이 다가왔을 때 백이 이렇게 지키는 것은 왠지 백이 일단 이 교환이 흙이 좀 활용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백이 선수를 잡고자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선수는 잡을 수 있지만 흙을 늘게 해줘서 그리고 이 흙의 간격이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흙이 쪽을 이제 부착하게 되면 중앙도 틀어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나연 선수가 차마 이 교환은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후수로 또 지키기는 또 싫은 자리여서 일단 이곳을 이으면서 이곳에 대한 간접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다가왔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받지 않게 되면 흙이 붙이거나 젖혀가게 되면 이 백이 차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나 백이 이곳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흙이 젖혀가더라도 백이 끊고 이 교환 이후에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이제 흙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백이 있는 수로 인해서 이곳에 대한 보강도 지금 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연 선수의 생각은 이제 흙이 중앙을 뛰어나간다면 그때 백도 뭐 이곳을 붙인다든지 해서 이곳에 대한 보강을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날일자 자리를 지키기 전에 먼저 두 점을 이어서 상대의 응수를 물어보고요. 독특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고 한 칸을 띄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한 칸 뭐 뛸 수도 있습니다. 뛸 수 있는데 네. 그 한 칸 뛰는 수의 방향이 저는 좀 예상인데요. 저는 이곳이 아니라 둔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띄워놓게 되면 백이 끊어오더라도 이 좌기 쪽에 흙이 두터운 벽이 있기 때문에 끊어오더라도 흙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실전에 한 칸 뛰는 수는 이 하중앙 쪽 흙의 모양을 집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백이 쪽을 밀게 되면 흙이 젖혀가고 막을 때 이곳을 이어서 네. 뭐 백을 이제 연결시켜주고 흙은 이곳을 이제 잇고 이곳 모양을 지키겠다는 건데 근데 만일 이런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흙이 하중앙 쪽 흙의 모양을 집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우변 쪽 흙은 또 약해집니다. 백이 이런 식의 압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수는 글쎄요 방향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백이 이쪽 밀어갔을 때 아까처럼 이런 진행이 된다면
저는 흙이 그렇게 좋은 선택인지는 좀 의문이고요. 근데 이곳을 백이 밀어간다면 이 수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과연 이 교환이 이득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방향이 저는 당연히 이쪽 같은데요. 제가 둔다면. 혹시 때에 따라서 이 흑 넉점을 버리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넉점을 버리고 중앙 쪽을 키우는 것이 더 흑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면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흑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 흑 넉점을 살려놓게 되면,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이곳 젖혀간다든지 백을 차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넉점의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흑도 이 넉점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 외에 한 수가 등장을 했고 네. 나연 선수도 아마 그 한 칸 뛰는 수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류를 해 놓고요. 네. 지금 흑의 안형을 파워해서 크게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백의 공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파워하는 수와 이제 씌워가는 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위쪽을 이렇게 씌워가는 것은 흑이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그러니까 이곳에 백돌이 없습니다. 네. 없고 이제 씌웠을 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흑이 쉽게 안정이 되겠죠. 백은 중앙으로 봉쇄는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곳 이 눈목자의 약점인 이곳을 파워를 해서 흑이 구자를 한다면 건너가고요. 뭐 밀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뛰어서 흑의 안형을 파워하면서 흑을 중앙으로 좀 몰게 되는데 흑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환으로 인해서 백돌이 좌변 쪽으로 오고 또 좌변 쪽에서 백이 실리로 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리로 이득을 보면서 흑을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흑도 여기서는 일단 이 구자로 나가는 수가 이제 하나 방법이고요. 근데 지금 이거 치 받는 것은 너무 악수예요. 지금 치 받고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네. 이것은 백이 뭐 이쪽을 막고 있고 그리고 뭐 이쪽 씌워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치 받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흑의 악수를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101점을 버려도 충분히 임무 완수를 한 돌이 되겠군요. 예. 그리고 임무 완수도 했고 또 이 흑도 좀 시달림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자가 아니라면 그냥 미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밀면은 백이 이곳 한 점을 잡나요? 네. 뭐 이런 진행은 뭐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한 점을 버리고 백이 중앙으로 흑이 중앙으로 뛰어나가면 백도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흑에 대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무난한 변화가 예상이 네. 됩니다. 자, 지금 나연 선수가 손을 돌리고 다시 좌상 쪽으로 향했는데 흑이요. 잊지 않고 한 칸으로 지켰기 때문에 우하 쪽에 백의 나를자 자리는 계속 보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곳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보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흑이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된다면 지금 느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형태는 뭐 백이 쪽 빈삼각 두거나 이 단수가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끊으면 흑이 뛰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뛰어나가면 이제 끼워서 이 흑이 잡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흑이 나가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형태는 흑이 너무 우영이죠. 네. 그리고 백이 쪽을 바로 끊기 전에 먼저 이런 쪽에 교환을 해둔 이후에 뭐 이런 식의 뚫는다든지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중앙 쪽도 그렇고 하변 쪽도 흑에 얇은 곳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흑이 이렇게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에 대한 보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자,
간접적으로 보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왕앤하우 선수도 연결을 하지 않고 아예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가볍게 처리를 좀 하는군요. 발 빠르게 지금 두고 있어요. 지금 이 흑 한 점을 살릴 수도 있었고 밀어서 버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흑이 중앙으로 뛰어나가게 된다면 백이 좌변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 좌변도 큰 자리거든요. 지금 흑이 두게 된다면 이 뒷문이 열려 있긴 하지만 만일 흑이 이곳에 돌이 오게 된다면 이 좌변 쪽에서 흑의 안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좋은 간격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된다면 이 하중앙 쪽 흑의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좌중앙과 하중앙 쪽에 흑의 큰 모양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도 제가 아까 이곳을 두기 전에 이 좌변 쪽을 흑이 둬서 이 큰 자리도 차지하고 이 백에 대한 좀 압박도 겸하는, 그러니까 이 수도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만큼 이 자리가 지금 왕앤하우 선수는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왕앤하우 선수가 이 아래쪽 호구 자리를 이을 때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한 칸을 띄워서 지켰고 네. 지금 나연 선수가 좌상 쪽 안영을 파워해 가자 방향을 바꾸고 좌변 쪽으로 향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중앙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 쪽에 좀 중점을 두고 네.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수는 좀 예상 외네요. 왜냐면 큰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큰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제 답변이 조금 지금 이쪽을 교환이 되고요. 네. 이 뒷문이 막혀 있다면 이 흑의 집을 확실하게 집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리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쪽을 이제 붙여서 이제 끝내게 하는 수단도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곳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큰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곳에 집이 나지 않는다면은 이 좌상기 쪽에 백 모양의 집을 좀 없애는 그런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흑이 두는 것은 조금 빠른 느낌도 들거든요. 자, 여기서는 또 실리의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뭔가 실리보다는 좀 두텁게 그리고 중앙을 중요시하는 수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실리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일단 백은 뭐 이쪽 밀어야 되고요. 네, 밀고 흑이 치받고 이 다음이 궁금하네요. 네. 근데 이런 바둑이 정말 그 바둑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바둑에서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 중앙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형태는 지금 중앙을 뭐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아마 이 중앙 쪽이 제가 볼 때는 뭐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중앙 쪽 처리 그리고 지금 모양이 정리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우변 쪽도 그렇고 하중앙 쪽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흑이 이제 치받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연 선수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 미는 자리도 상당히 지금 좋은 자리입니다. 반대로 이제 흑이 막히게 된다면 이곳이 자체로 크기 때문에 네. 백이 역으로 이제 밀어가는 자리도 큰 자리가 되겠죠. 나연 선수도 끝내기에 예민하죠. 그렇죠. 상당히 그 실리에 좀 민감한 스타일인데 이곳에 손을 빼게 된다면 역시 흑에게 이 붙이는 수를 당하는 것이 좀 아프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흑도 뭐 이 교환은 활용이 됐습니다. 지금 흑이 쪽을 막고 뭐 백이 단수치게 되면 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을 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흑이 이쪽을 뭐 막는다든지 해서 이쪽 모양을 정리하고 좀 이 좌변 쪽 흑의 모양을 또 키울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곳을 이을 수도 있고요. 예, 있게 되면 백이 손 뺐을 때 흙이 찝고 이곳을 젖혀갈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이제 갈수를 해야 되는데 뭐 늘거나 이쪽을 막거나 이제 갈수를 해야 되는데 이 교환만 하고 이곳을 막아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앙도 큰 자리입니다. 예, 이런 쪽에 흙이 두는 것과 반대로 백이 두는 것은 또 네.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예. 두어지고 보니까 이 중앙이 좋은 자리인데요. 예, 흑백 간에 가고 싶은 자리네요. 그리고 이곳에 돌이 오게 되면 이 하중앙 쪽 흑돌과 연계해서 중앙 쪽에서 흑이 또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나연 선수도 역시 이 중앙 쪽 좀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지금 흑백 서로 큰 실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백이 차지한 실리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모양이 좀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흑은 확실한 실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앙 쪽으로 앞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백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 이제 확장가의 형태가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죠. 네. 뭐 좌하기 쪽, 또 우하기, 상변, 좌상기. 예, 지금 확실한 실리를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흑의 집을 본다면은 이 가능성이죠. 예, 지금 이 하중왕 쪽과 지금 이 우변 쪽. 네. 뭐 우상기 쪽에 뭐 확실한 집이 있긴 하지만 역시 이 가능성이 흑에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중앙 쪽에 이 흑의 모양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바둑의 이제 승부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눌러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바둑은 중앙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붙여갔는데요. 네. 사실 뭐 바둑 경원에도 있지만 상대가 강한 곳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경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주변의 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뭐 중앙 쪽을 띄어서 백 모양의 삭감도 하고 그리고 또 중앙 쪽 흑의 모양을 좀 키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흑이 붙였기 때문에 주변의 백이 강한 상태에서 백은 좀 강하게 둘 겁니다. 뭐 이쪽을 젖혀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반대쪽을 젖혀서 흑이 뭐 2단 쫓아간다면 끊어간다든지 네. 이렇게 강하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볼 때 뭐 이 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연 선수가 이렇게 뭐 젖혀준다면 뭐 흑이 는다든지 뭐 2단 젖혀서 이쪽에 좀 활용을 해서 이 백 모양을 일단 좀 지워놓고 그리고 뭐 중앙 쪽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백이 좀 강하게 둘 것 같아요. 그리고 강하게 둬야 되는 자리고요. 주변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보다는 이곳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둬서 2단저 치어간다면 끊어갈 것이고 네. 는다면 백이 느는 것이 아니라 뭐 중앙 쪽을 밀어서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젖혀갔고요. 예, 역시 그것을 뒀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흑이 어떻게 두려고 그러죠? 자, 일감 대세점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노골적으로 중앙을 키우기 위해서 이 베개 형태를 눌러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베개 돌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복화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예. 네, 붙여간 것이 아닐까 싶은데 나연 선수도 화를 내고 싶어요. 당연히 백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 흑이 젖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의 의도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 일단 백의 모양을 좀 축소시키면서 일단 이 교환 자체가 됨으로 인해서 또 중앙 쪽에 흑의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두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백은 좀 강하게 두고 싶은 자리예요. 지금 주변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끊고
그러니까 이곳이 뭐 가능한지는 일단 둘째 문제고요. 일단 네. 백이 여기서는 일단 강하게 좀 두고 싶은 자리고 강하게 두더라도 백이 좀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흑도 여기서 좀 강하게 두기는 어렵거든요. 주변에 백이 워낙 강해서. 역시 나영 선수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몸싸움은 왕앤하우 선수가 먼저 걸어간 것이고요. 그렇죠. 왕앤하오 선수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공격적인 바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이제 좀 전투보다는 좀 장기전으로 좀 이끌면서 조금 두텁게 판을 짜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변에서 이제 흑이 붙여간 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차원에서 붙여간 것이지만 지금 나연 선수 입장에서는 주변에 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반발을 한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상변에서 이 바둑 첫 번째 전투가 좀 벌어질 것 같네요. 네. 지금 위로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수를 쳤습니다. 단수 치고 흑이 나오면 이제 이것을 뚫어서 이 흑 전체를 크게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영 구단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이제 큰 그림이라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을 나가고 뭐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변에서 흑이 살게 되더라도 지금 이 과정에서 백돌이 자꾸 중앙 쪽으로 오게 된다면 백은 이 좌변 쪽에서 이 압박을 해서 이 흑에 대한 공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백돌이 이 중앙 쪽에 많지가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이곳에 뭐 안영을 먼저 뺐겠죠, 백이. 안영을 뺏어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이 오게 된다면 또 이 좌변 쪽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곳 단수를 친 것 같아요. 이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서로 변이 아니라 중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흑도 중앙을 키우기 위해서 붙여가면서 이 상변 쪽을 눌러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백도 실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중앙 쪽으로 계속 끊어가서 조금 더 어려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바둑은 중앙이 중요합니다. 네. 유연한 수를 선택하던 왕앤하오 선수, 여기서 적극적으로 두어가자 나연 선수도 반발을 했는데요. 자, 상중앙에서 접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잠시 후에는 박상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 함께 보실게요. (2019) 중국 을조리그 1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박상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착점은 장리 선수의 중앙 나릴자 네. 보강수였고요. 네, 이 바둑도 지금 중앙 처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나릴자를 해서 지금 상변 쪽에 흑이 나와 끊는 수를 지금 방지를 했고요. 이제 다음 큰 자리는 지금 좌상기 쪽이 지금 될 것 같은데 좌상기 쪽을 이제 어떻게 지킬지 백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평범한 수는 나릴자인데요. 그렇죠.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곳 나릴자죠. 네. 지금 백이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흑의 모양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 공격은 좀 보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배석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백이 네. 날일자가 아니라 좀 더 뭐 모자를 씌운다든지 좀 더 강한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앙 공격보다는 큰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좌상기 쪽, 뭐 이 날일자도 유력하고요. 네. 아니면은 과연 이 씌우는 수가 가능할지. 근데 씌웠을 때 흑독이 나와 끊어서 반격하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반격했을 때 백이 이제 대비책이 있는지. 그래서 백도 여기서 이제 큰 자리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좀 공격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리 선수의 좀 결정도 좀 고민이 되겠네요. 중앙을 계속 두는 것은 나중에 흑도를 조금 더 강력하게 공격할 때는 악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을 결정 지어 놓게 되면 네. 사실 주변이 어떻게 지금 바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흑이 이제 중앙 쪽을 확실하게 안정을 시켜준 이후에 네. 뭐 흑이 뭐 이 상변 쪽을 들어와서 이 백의 모양을 다 지우게 된다면 이 교환이 악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이 집을 다 만들 수 있다면 이 교환은 백이 교환이 이득이겠죠. 네. 흑이 뭐 한 칸을 띄워서 정리된 것에 비해서. 그러나 지금 주변에 아직 모양이 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백이 서둘러서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교환을 하네요. 확실하게 좌성 쪽을 구축하고 싶었나요? 그렇다면 공격은 포기를 한 대신 좌상의 모양을 키워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지금 날일자를 네. 했고, 그러니까 장리 선수의 생각은 이제 흑이 뭐 이렇게 받아준다면 네. 선수 교환을 하고 이제 지키겠다는 의미였는데, 근데 흑이 날일자 하게 되면 백이 지금 당장 이 붙이는 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이 두텁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축이 성립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단수 치고 백이 나왔을 때 이 백돌이 제압이 되질 않습니다. 이곳 두더라도 먼저 이 흑 두 점이 잡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흑이 중앙을 둔다고 가정하면 흑이 날일자는 성립하지가 않고 이제 붙여서 둬야 되는데 일단 이 붙여서 교환하는 자체가 흑도 백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고 네. 또 백이 이제 선수를 잡아서 이런 쪽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박상진 선수는 손을 뺐고 지금 백이 이렇게 공격을 해 오더라도 지금 수습이 가능하다는 판단인 거죠. 이렇게 둬서 네. 씌오더라도 지금 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고 그래서 흑이 있게 된다면 네. 백이 흑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이 안형을 파워한다고 하더라도 뚫게 되면은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로 지금 흑은 살아있다는 판단에서 지금 손을 뺐습니다. 네. 중앙을 둬도 약점이 남아 있는 거라면 손을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흑의 3-3 침입이 네. 이바둑 지금 반상 최대죠. 그만큼 지금 큰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박상진 선수는 이제 큰 자리를 먼저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박상진 선수가 사기생을 차지했네요. 그러네요. 네. 이제 초반에 뭐 흑의 사기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흑이 사기생을 차지를 했고요. 사실 예전에는 뭐 사기생이면 필승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또 그 이후에는 반대로 또 뭐 사기생 필패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사기생이라는 것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흑이 많은 실리를 확보했다는 것인데 네. 또 흑이 많은 실리를 차지했다면 반대로 백이 또 두터움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두터움을 어떻게 이제 견제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흑이 좌상기 쪽에 3점 침입을 해서 실리로는 이득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흑이 조금 백이 두터워지고 흑이 좀 엷어진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 우중앙 쪽 흑돌도 백에게 잡힐 돌은 아니지만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그만큼 흑이 좀 엷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사귀생 필승이다. 뭐 이런 말들은 예전에 좀 이론이 많이 중시되었을 때 나왔던 말들이잖아요. 하지만 알파고 등장 이후에는 이런 이론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바둑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것이 네. 예전에는 일단 실리가 좀 우선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알파고 등장 이후에는 이제 두터움이 가치가 새롭게 또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날일자니까 치받고 젖혀가게 된다면 일단 귀 쪽을 흑이 차지하면서 실리로는 흑이 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제 장리 선수가 이제 중앙 이 백의 두터움을 어떻게 좀 활용하느냐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백이 뭐 이것을 바로 두지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교환이 됐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백이 상당히 두터운 형태입니다. 네, 두터운 형태고 이런 두터움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날일자가 이제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백이 두터운 가운데 이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좌상기 쪽에서 이제 흑이 삼선 침입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백의 선택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변 배석에 맞는, 그러니까 중앙 쪽에 백의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터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서 선택을 해야겠죠. 네. 자, 박상진 선수가 3-3 진입을 하면서 좌상귀는 흑의 차지가 되었는데요. 네. 자, 네, 중앙. 그것도 뭐 압박을 아낌없이 하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백이 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뭐 다르게 공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흑이 밀고, 날일자 하게 되면 확실하게 먼저 두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밀어서 이 교환이 뭐 흑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순이긴 하지만 이 교환 자체가 그만큼 백을 또 두텁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악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박상현 선수는 이 악수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이곳에서부터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두게 되면은 이제 이 한 칸 뛰는 수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당장 이것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네. 이 한 칸 뛰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흑은 좀 더 쉽게 뭐 하변 쪽 연결을 한다든지 중앙 쪽 진출을 한다든지 해서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둑도 뭐 아주 팽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 그 우하기 그 변화에서 백이 중앙 쪽 그 두 점 빵따냄을 하면서 백 쪽으로 조금 그래프가 좀 올라갔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다시 좀 5대5의 모습이었고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 거의 뭐 그래프가 좀 5대5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계속해서 팽팽하게 5대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자, 장리 선수가 대세점 자리를 하나 교환을 해두었고 좌상귀를 정리하는데요. 앞서 설명을 해주실 때 백의 두터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앞으로 그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선택으로 장리 선수가 좌상귀를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젖혀서 백이 여기서 이제 끊는 수와 이 2단 젖혀가는 수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끊게 되면은 이것은 또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끊게 되면 이제 흑이 한 점을 잡게 되고 지금 이런 변화가 되거든요. 흑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반발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변화가 된다면 이 귀 쪽의 실리와 이 좌변 쪽은 백이 차지를 하겠지만 네. 지금 백이 많은 실리를 기대했던 이 상중앙 쪽, 이 상중앙 쪽 백의 모양이 지워지기 때문에 실리로 본다면 백이 좀 손해를 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변화가 싫다면 백은 이제 이곳을 젖혀야겠죠. 이제 이곳을 젖혀서 끊어간다면 뭐 이런 식의 좀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양쪽을 다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변화 가능성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백이 지금 큰 모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좀 잘못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큰 모양의 백이 큰 모양이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의 일관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이 두 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막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장리 선수는 실전에서 끊어갔습니다. 끊어갔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흑도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요. 근데 흑도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끊는 변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곳을 단수 치고 이곳 단수 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이쪽을 끊어 잡는다든지 하나 끊어 놓고 뭐 이쪽을 이제 끊어 잡는다든지 네. 아까 형태와 큰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이곳을 백이 맞고 뭐 흑이 이쪽을 이제 끊어 잡는 뭐 이런 변화와 지금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이런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끊어서 이 변화가 있습니다. 네, 아주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변화가 일어나겠네요. 예, 흑도 반발을 했습니다. 네. 역시 아까 같은 진행이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백의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상중앙 쪽 백 모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 본다면 흑도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진행이 된다면 이제 백이 이런 쪽에 씌워 왔을 때 이 좌변 쪽에 또 백의 큰 모양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상변 쪽에 백의 큰 모양을 견제해 갈 수 있겠습니다. 네. 대신 백은 상변이 지워지는 대신 좌변을 키워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방향이 바뀌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모양 바둑이 네. 바둑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큰 모양이 집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큰 집이 날 수도 있지만 네. 한순간에 이 모양이 지워진다면 사실 집 부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두 선수의 그 랭킹을 보게 되면 박상진 선수가 이제 랭킹이 74위고요. 네. 그리고 장리 선수가 지금 랭킹 96위. 지금 랭킹 면에서는 박상진 선수가 좀 앞서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비슷한 이제 전력을 갖고 있는데 오늘 바둑도 뭐 랭킹만큼 아주 팽팽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진행된다면 거의 뭐 필연의 진행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끊고 뭐 여기까지는 뭐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이 자리가. 그렇다면 흑이 지금 이 날일자 손을 돌리고 빨리 좌변을 견제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원래는 이 자리를 가야 됩니다. 흑이. 네. 보통 초반에 이 형태가 나오면 그 수까지 꼭 지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대로 백이 이쪽 다가오게 된다면 흑이 손빼기가 어려워요. 네. 거의 선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리죠. 그러나 이 자리보다 제가 볼 때는 이곳이 더 큰 자리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백이 날일자 한다면 흑이 손을 빼서 이곳을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흑이 상변과 좌변 양쪽 모두 견제 가능할지 자, 수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연 선수와 왕앤하우 선수의 대결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박상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 두 판의 한중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나연 선수와 왕해나우 선수는 상대 전적이 한 판 있었습니다. 나연 선수가 2016년 을조리그에서 패한 바가 있고요. 좀 예상 외의 결과였죠. 네. 뭐 많은 대국을 한 것이 아니라 뭐 2016년 뭐 을조리그에서 한 번 대결이긴 하지만 네. 사실 두 선수의 뭐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나연 선수가 단연 앞서 있거든요. 네. 뭐 나연 선수 하면은 뭐 세계대회 또 우승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도 있고 모든 면에서 나연 선수가 월등히 앞서 있지만 한 번의 그 대결에서는 나연 선수가 패한 바 있기 때문에 결국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박상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은 오늘 첫 대결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장리 선수도 세계 대회에서 뭐 이렇게 이렇다 그 성적은 없었어요. 뭐 2010년 이제 BC카드배 64강 그리고 2014년 백령배 64강 이것이 이제 장리 선수가 이제 세계 대회 최고 성적이거든요. 네. 그만큼 그렇게 세계 대회에서는 큰 두각을 하지 못했고 또 박상진 선수도 사실 그 세계 대회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지금 뭐 2018년 영재 입단대에서 영재 바둑대에서 영재 신예 대회에서 4강에 진출했었고 또 2019년 그 미래별 신예 최강전 왕중왕전에서 지금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근 이제 국내 기전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대회에서 이제 이런 외국 선수들을 만나서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상진 선수가 이제는 신예 대회를 졸업을 하고 자, 을조리그 조금 더 많은 선수, 이 중국 선수와의 대결을 하면서 경험치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역시 이 배석에서도 지키는 수가 한 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군요. 참 그 어려운 점인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변보다는 좌변이 더 큽니다. 더 네.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진 사단이 상변을 뒀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흙이 날일자를 해놓게 되면 이 백 전체를 보게 됐을 때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쪽을 뛴다든지 네. 백을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그 간단한 예로 흙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두고요. 두고 이런 식의 젖혀가는 수만 두더라도 이 백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흙이 차단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어서 이 흙의 날일자로 인해서 백이 조금 엷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상진 선수가 실리로는 이곳이 더 큰 자리지만 네. 그런 이 백의 엷음 때문에 엷어지는 의미 때문에 이 상변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백도 네. 그렇다고 그 약점을 그냥 지키기에는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백이 밀어간 것은 간접 보강이에요. 네. 지금 상변에 흙이 날짜를 했기 때문에 중앙 쪽에 백이 좀 엷어졌습니다. 뭐 흙이 당장 확실한 공격 수단은 없지만 백이 좀 엷어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 쪽, 그러니까 우중앙 쪽 흑도를 공격하면서 백의 그런 엷은 곳을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죠. 흙도 이 백의 약점을 보강을 안 시켜주고 모양을 정비할 수 있다면 베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백이 이곳 밀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의 약점은 어느 정도 좀 보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흙이 이곳을 지금 바로 나와 끊을 수는 없거든요. 네. 끊게 되면 백이 이제 뚫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흙이 둔다면은 뭐 이것을 젖혀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서 중앙 쪽 수습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쪽 젖혀가게 된다면 백도 이제 2단 젖혀서
뭐 이런 교환만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앙 쪽의 백의 약점은 보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경우도 그렇게 드문데 이 5대5의 균형이 지금 무너지질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 두 선수의 대결 정말 팽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모양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래프가 변동이 없으면 그럴 만도 한데요. 네. 계속 지금 좌상귀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모양이 변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프가 5대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두 선수가 이 형세를 잘 유지를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저는 기사들이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이렇게 우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음.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시원하게 싸워서 여기서 바둑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도 형세는 평평하고요. 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수가 될수록 네. 일단 이 바둑의 큰 흐름을 먼저 이제 살피게 되는데 일단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첫 번째는 형세 판단입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좀 불리하다 그러면 그런 선택을 안 했겠죠. 그래서 적절한 이 형세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형세 판단이 전제하에서 첫 번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고수가 될수록 어떤 좀 복잡한 변화가 되더라도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지기보다는 균형이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지금까지 이제 큰 실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대5의 이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쉽게 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 쪽에 이 영향을 좀 적게 주면서 흑이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할지 네. 지금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 나와 끊는 수는 당장 되질 않지만 뭐 이곳을 한 칸 뛴다든지 아니면 이곳 구자가 이제 선수기 때문에 이 하변 쪽 흑들과 연결은 가능합니다. 이곳 두 점 잡는 수와 뭐 이곳 구자만 하더라도 네. 흑이 하변 쪽 돌과 연결하면서 쉽게 수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앙 쪽에 백이 조금 열붐이 있기 때문에 이 열붐을 좀 남겨 놓으면서 흑이 수습을 한다면은 더 좋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박상진 사단이 이제 이 우중앙 흑돌의 수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서 지금 수읽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감보다는 이런 백의 약점을 노리면서 박상진 선수가 상변 쪽으로 나를자 둔 수도 그렇고 또 장린 선수가 중앙을 밀어간 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세부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수읽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국을 시작한 지가 지금 3시간 반이 좀 넘어온 것 같은데 네. 지금 바둑 진행은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 중반전이거든요. 이 바둑은 앞으로 갈 길이 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중국 을조리그는 이제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반씩 주어집니다. 네. 특히 그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그 속기 기전을 많이 두잖아요. 네. 국내에서 뭐 속기 기전이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바둑을 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2시간 반 바둑을 두면 정말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세계 대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세계 대회가 이렇게 제한 시간이 2시간 이상 되는 장구 대국이기 때문에 또 상대하는 기사들도 대부분 중국 기사일 테고요. 그렇죠. 갑조리가 을조 리그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세계 대회 경험도 미리 연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박상진 선수 같은 신예 기사들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그 다양한 상대들과 이런 강자들과 대결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박상진 사단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중국 을조 리그에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이제 끝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박상진 사단 앞으로의 바둑 인생에서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더 좋겠죠. 예. 특히 지금 박상진 사단이 이제 을조리그 이제 그 1장으로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1장에는 사실 그 강자들이 많이 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이제 자신감도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 중앙을 어떻게 보강을 해갈까요? 앞으로 중앙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잠시 후에는 나연 선수와 왕앤하오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